청문회를 거친 소회, 특히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그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되는 게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서 공인의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의료를 잘 모른다든지요, 기타 복지에 대해서도 연금 이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복지국가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근데 가는 길이 간단치 않을 겁니다. 복지국가라는 시대 정신에 충실하게 업무를 하실 건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소신을 갖고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능력이 다문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항상 마음에 두고,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현주 의원님이나 남인순 의원님 다 말씀하셨듯이 이 보육료에 있어서 국고보조율을 20% 인상한다는 거는 우리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님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법안이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큼은 이 예산안이 20% 증액으로 통과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 만장일치로 법을 통과시켜 놓고 우리 스스로 그거를 삭감시킨다면은 이거는 너무나 이 보건복지위 자체의 위상이나 정책적 일관성이나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거를 수정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연금 관련해가지고 부대 의견으로 법 시행에 따라서 집행하기로 돼 있는데, 만약에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연계 포기라든가 몇 가지 안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몇 천억 증액되게 돼요. 그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건 그대로 예비비 확보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지난주에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서울역, 여의도 이 집회한 건 아시나요? 네, 보고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밤 12시까지 그 추운 데서 이분들이 고생하고 집회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누가 갔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어느 분이 가셨어요? 그 과장님 가셨나요? 아니면 담당 누가 가셨나요? 과장들하고 그 담당과. 그분들 요구사항 잘 들으셨죠? 예, 들어갔습니다. 우리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주의하는 게 국고보조율 인상, 또 민간 어린이집 회계기준 마련, 어린이집 종일반 8시간 문제, 또 0세 이세 담임선생님들 누리반 선생님과 똑같은 처우 개선비 요구, 또 전반적 어린이집 선생님 처우 개선 이런 거 대략 보고 받으셨죠? 네. 우리 장관님 그 점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일단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번에 이 예산 심의를 해주시면서 그러한 것을 처우 개선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의 기본 원칙하고의 문제에서는 솔직히 복지부 입장에서 그것을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밖에 처우 개선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질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장관님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렵다고. 근데 저희가 지금 무상보육의 기준이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육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들 전체의 기본 틀이 처음부터 다시 검토가 돼야 됩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꼭 절실한데, 긴급한데, 필요한데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정하고 분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또 산업화라고 하는 명분 하에 복지와는 좀 다른 의미의 영리화, 사유화 경향도 예산 속에 밀고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도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예산 심사는 마쳐졌고요. 몇몇 좀 조정 의견들을 거쳐서 얘기를 더 넘겨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내년에 좀 예산 심사는 조금 더 좀 흐뭇한 분위기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합니다. 장관 첫 취임 후 첫 발표한 작품이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는 자회사 설립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앞으로 어떤 끔찍한 상황이 나올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장관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에 동의했는지, 또 앞으로 이런 그 의료 전반의 영리화라고 하는 이 굉장히 위험한 이 도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장관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의료 민영화 또는 영리법인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분명히 그것은 입장을 밝혔지만은 이게 이러한 정부 정책이 의료 민영화나 영리법인 또는 투자 개방형 병원 이러한 식의 방향하고는 전혀 그를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정부가 영리법인에 대화하는 의지를 지금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의 자법인을 허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대사업의 범위를 조정해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비영리법인으로서의 병원의 수익 구조를 개선시킨다라는 차원에서, 또는 어떤 의료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공익성을 훼손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개인적으로도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으로서의 어떤 선택권을 좀 더 주고 수익 구조를 좀 개선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명백하게 비영리입니다. 근데 자회사에게 영리를 허용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우려할 것인가? 결국은 영리적 사업이 자회사를 통해 빠져나가서 전반적인 의료 체계의 영리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 그다음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국민들의 우려입니다. 더구나 이것을 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